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공포라디오 추운 겨울에 또 공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의상이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좀 힘을 좀 의도치 않게 주게 됐는데 네. 공포스러우니 다행이네요. 아, 왜죠? 주제와 맞으니까 저희 주제와 혹시 벨라 씨는 저주가 있다고 믿나요?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뭐 경험해본 건 아니지만 영화 소재도 사실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게 괜히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뭐 간단하게 생각이 들다면 그럼 만약에 본인의 친구가 네. 저주를 내렸어. 그럼 과연 받을까? 그것 또한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항상 공포 라디오에서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귀문이 열려있는 사람, 뭐 약간 허약한 사람 귀가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벨라 씨가 예를 들어 허약하면은 그 저주를 받게 되고 네. 강하다면 저주를 안 받게 된다. 근데 왜 그 친구는 저주를 내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네. 좀 어렵네요. 복잡하네. 오늘 사연이 바로 저주와 관련된 사연이기 때문입니다. 자, 편의상 이분의 성함을 성용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쯤에 직접 겪으신 일인데 성용님이 요식업에 오랫동안 종사를 해오셨대요. 가게를 운영을 하시다가 그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이제 좀 왜 가게가 한번 잘 되고 나면은 또 새로운 걸 해보고 싶잖아, 사람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음식을 뭔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또 이전의 가게를 정리를 하면서 전혀 다른 지역에 내가 이걸 했을 때 한번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생겨갖고 이분이 이제 완전 결심을 하시고 가게를 파시고 새로운 지역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알아보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부동산들을 다니면서 괜찮은 상가가 있나, 괜찮은 가게에 자리가 있나라고 찾다가 마침 위치도 너무너무 좋고 가격도 너무너무 괜찮은 상가가 나오게 돼가지고 그 상가를 계약을 하고 또 그 계약을 한 다음에 그 가게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장사에 이제 도전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틀이 잡혀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되죠? 그럼 홍보를 해야죠.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해야죠. 알바생을. 일할 사람들. 그치. 그래서 틀이 잡히고 나서는 이제 알바 사이트에 알바생을 구하기 위해서 구인글을 또 열심히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가 거의 다 됐다. 여기서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었대요. 근데 원래 이 성룡님 스타일이 이제 가게를 해보시다 보니까 전화통화를 좀 해보고 직접 만나가지고 면접을 본 다음에 아, 그래, 같이 일하자. 이럴 생각이었는데 일단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목소리가 완전 아주머니셨대요. 근데 문제는 이 성형님이 채용 조건에 젊은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조건을 걸어놨었대요. 왜냐면은 그 가게 스타일이 좀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게 주 컨셉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종업원들도 좀 젊은 사람들이 잘 어울렸었대요. 그래서 성형님이 아, 네. 근데 죄송한데 지금 저희 가게가 젊은 사람들로 구하고 있어서요. 거기 채용 조건이 혹시 안 적혀 있었나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다짜고짜 아유, 내가 일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사장님 돈 많이 벌고 싶죠. 내가 일하는 곳은 여태 동안 다 잘 됐어요. 너무 잘 돼. 너무 다 번창하고 내가 좀 손님을 끄는 그런 게 좀 있다나 뭐라나. 근데 내가 그 가게 그 주소를 좀 보니까 딱 이 가게에서 일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 가게에서 일을 해야 될 것만 같다고. 입담이 좋으시네요. 예, 약간 설득력 있게 설득하려는. 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열정도 넘치고 뭔가 설득력도 있고 하니까 좋긴 했는데 어쨌든 생각했던 그 컨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위기랑 너무 달랐기에 그 성형님은 아니요. 죄송합니다. 라고 몇 번이나 정중하게 거절을 한 뒤에 겨우겨우 전화를 끊었대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자가 와서 알림이 울려갖고 딱 문자를 열었는데 바로 그 아주머니가 보낸 문자였는데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이 올려져 있는 사진을 보냈대요. 뜬금없이요? 그냥? 네. 통화 끊자마자 이제 온 문자가? 영정사진이 올려져 있는 장례식장 사진이었대요. 그니까 뭐지? 그런 걸 왜 보내지?
근데 너무 뜬금없는 사진이잖아. 그래서 이게 보통이었으면은 아, 이 사람이 잘못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성형님이 그 사진을 보자마자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과 함께 마치 자신을 저주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확 느껴지면서 그 사진이 너무 두렵고 화가 막 엄청나게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전화해서 아줌마한테 막 따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아, 더 이상 엮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순간 그분과 문자가 왔던 그것과 전화통화를 했던 것 기록까지 싹 다 지우고 이후로도 뭐라고 문자가 더 오긴 했었는데 이분이 답장하지도 않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아예 차단을 해버리셨대요.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 좀 뭐 이런 무서운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냥 귀찮은 것들 그냥 안 보고 삭제하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찜찜한 상태로 어쨌든 간에 가게는 오픈이 됐었는데 첫날부터 장사가 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막 손님들도 엄청 많이 오고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컨셉이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다음 날이 되고 다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주가 되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도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아, 역시 내가 생각한 게 잘 먹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성룡님은 그날 이후로부터 일을 너무 하기가 싫고 장사는 잘 되는데 이상하게 우울감이 자꾸만 커지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져서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셨대요. 아, 원래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우울증이 올 이유도 없고 어쨌든 간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장사 잘 되는 게 제일 최고잖아요. 근데도 장사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갑자기 와서 그걸 확 겪게 되었고 그 당시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빨리 그냥 이 가게를 그만두고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한 지 5개월 만에 5개월이요? 가게를 정리를 하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나오셨대요. 아니 왜냐면 만약에 잘 되더라도 그게 1, 2년이 넘고 3년 됐을 때 지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5개월이면 이제 막 힘을 붓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치. 그리고 5개월 만에 정리까지 다 될 정도면은 내놓고 어떤 거의 3개월 만에. 그치.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업을 다 그만두고 회사에 다니시고 계신다는데 이런 일을 겪은 게 그 영정사진과 관련이 있을까요? 영정사진에는 어떤 할머니가 있었대요. 진짜 저주라든지 사실 저는 비방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분야라 궁금하긴 한데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사연자였으면 그런 사진을 받고 어찌됐건 찜찜한 기분 때문에 막 삭제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럼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이분은 그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내린 것 같다, 느낌상. 왜냐면 내가 그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울증이 걸릴 이유도 없고 내가 그렇게 잘 되는 가게를 팔았을 리가 없다. 라고 해서 왜 그때 내가 그런 저주를 혹시 받은 건지 왜 그때 그런 사진을 보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궁금한데요. 그 뭐 의미가 있나요? 아,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진짜 실수로 잘못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 방금 막 통화를 하고 끊다 보니까 실수로 잘못 보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왜 그랬다 했잖아. 내가 이 가게에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약간 확신에 찬 듯이. 그치. 그리고 분명히 나이 드신 분은 안 뽑아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다. 내가 일하면 되게 좋다. 내가 간 데는 다 잘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자꾸 했고 또 이분이 어쨌든 간에 내가 봤을 때 이 저주라는 게 참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거는 받은 사람의 직감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네.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첫 가게고 처음으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말대로 지칠 수도 있고 내 예상과 다를 수도 있어서 그때 뭔가 찜찜했는데 그게 혹시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나? 라고 조금 과민 반응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미 장사를 한번 해보셨잖아. 그쵸. 그리고 그게 잘 돼가지고 새롭게 또 하신 거고 그래서 이런 걸로 단순히 그냥 아마추어처럼 생각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연결을 굳이 막 이렇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주일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해요. 사연을 봤을 때는.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반적이 않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비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런 저주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긴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게 그냥 무당분들도 마찬가지고 혹은 왜 일반인인데 신기 있는 사람분들 중에 그게 뭔가 신이 뭔가 화가 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날 안 받아줬어. 나를 무시했어. 라고 해서 왜 이렇게 침 뱉듯이 자기가 짜증나서? 네, 저주 내리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그냥 약간 그냥 돌 던지듯이 나 기분 나쁘겠네, 나 화나겠네, 그래서 툭 던진다거나. 근데 왜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처럼 이렇게 저주를 그냥 어쩌저쩌고 하고 또 그런 기운이 있어. 그런 조상이 있어. 이런 왜 욕쟁이 할머니처럼. 그래서 그렇게 던진 돌에 운이 진짜 약한 상태라면은 그게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지. 아니 근데 그 막 뭔가 그 저주를 내리는 굿이나 뭔가 행위를 하지 않고 사진을 달랑 보낸 것만으로도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 분이 요런 거를 좀 잘 하고 또 우리 성용님이 그 당시 굉장히 약한 상태였고 또 모르죠. 사진만 보내고 끝이 아니라 어떠한 가게에 와가지고 어떠한 짓을 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가게 오픈했는데 얼마 안 돼갖고 10원짜리가 자꾸 나온다. 그런 글이 한때 좀 최근에도 돌았었거든요. 그래요? 예, 가게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했는데 옛날 10원짜리가 자꾸 가게에서 나온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방할 때 이 옛날 10원짜리를 많이 쓰긴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난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일하던 곳 중에 하나에서 갑자기 이제 제가 매니저일 때라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어떤 손님이 저희 발코니에서 부적을 태우더래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가서 손님 죄송한데 뭐 하시냐? 그러니까 이거 부적을 오늘 태우라고 했는데 내가 깜빡해서 못 태우다가 지나가는 길에 여기 발코니가 있길래 태우고 있어요. 하더래요. 근데 그 손님이 심지어 커피를 마시러 온 손님도 아니었어요. 그냥 카페에 들어와서 발코니로 직행을 하더니 그걸 태우는 거예요. 커피를 시키지도 않고? 네.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좀 저희도 불결하다고 생각이 들고 무서운 거잖아요. 모르니까 일단은. 그래서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여기는 그냥 저희 손님들을 위한 흡연 구역이지. 알겠어요. 이러더니 마저 좀 태울게요. 이미 태운 김에 이러면서 그거를 태우고 그러고 갔대요. 그냥 또 심지어. 근데 그러고 저희가 더 이상했던 게 그 아줌마가 알고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그 파란색 뭐 초록색 마티즈 아줌마 말하는 거냐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의 그 친구가 아니고. 그래서 왜 어떻게 된 건데 하고 들어보니까 사실 전날에도 왔었대요. 카페에 온 게 아니고 똑같이 발코니로 직행을 하더니 두리번 거리고 그러고 그냥 갔대요. 근데 그러고 또 그걸 태운 이후에도 3번을 더 온 거예요. 근데 직원이 저희가 요일마다 다르다 보니까 다 몰랐는데 회식을 하다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번에 와서 뭐 했대? 그냥 갔대요. 그러고 또 둘러보더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끼리는 이제 영문을 다 모르니까 이거 뭐 우리 가게 뭐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그냥 집에서 태울라 했는데 오늘 꼭 태우라 해서 지나가는 길에 있길래 와서 태운 것 뿐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저희는 막 모르니까 엄청 무서워했었거든요. 저희들끼리. 그건 좀 문제가 있네. 왜냐면은 그럴 순 있어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적을 오늘 태우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시간이 안 나고 장소가 안 나가지고 물론 그거는 마치 우리 남의 가게에서 손발톱 깎지 말라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재수없다고 좀. 근데 내 손발톱이 불결한 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잖아요. 기본적인. 근데 어쨌든 간에 부적이 어떤 용도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거기서 불 쓰면 안 되니까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 부적이 순간 생각나서 약간 개인주의 마인드로 그냥 내 거 빨리 태워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도 전날에 왔고 커피를 시키지도 않았다라는 거 그거는 뭔가 있어. 그렇죠. 네. 이 사람 풀리지 않았어요. 그 미스테리가. 그거는 뭔가 있어. 그리고 다음날 또 왔다라는 거는 특히 그 발코니 쪽으로 계속 왔다라는 거는 그거는 뭔가 했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도 얘기하면서 소름 돋네. 한 3번인가 4번 왔다고 정확히 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커피도 안 시켰잖아. 네, 그냥 발코니로 직행했대요. 그래, 그건 문제가 있어. 왜냐면 내가 벨라시네 가게 가봐서 알거든. 거기는 아무리 발코니라도 누가 봐도 그 가게에 붙여있는 발코니고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이 쓰는 데라고 딱 돼 있지. 네, 밖에서 못 들어가요. 무조건 저희 주차장, 저희 사유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매장 안을 들어가서 유리문을 통하거나. 그건 진짜 이상하지. 그쵸. 진짜 이상했어요. 그거는 진짜 뭔가 있지. 갑자기 생각이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훅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아줌마라서 이 고문인가? 하고 막 잘못 올 수 있잖아요. 왜?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그냥 훅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아니었네.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진짜 이상한 게 맞습니다. 그럼 약간 저희 가게 관련된 뭔가였을까요? 뭔가를 한 거예요. 그거는요. 네.
그렇게 3번이나 왔고 뭔가 음료를 시키지도 않고 거기다가 굳이 거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부적을 태웠다는 게 그리고 제가 거기 그때 가봐서 아는데 거기 주변에 부적 태울 때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거기가 막 번화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우리 왜 시내 한가운데 있잖아요. 중심가가 아니라 조금은 널널한 길이 맞아. 굉장히 많아서 부적 태울 거면 주변에 잔디밭도 진짜 많고 주변에 공원도 있었고 맞아, 맞아. 주변에 약간 아직 공터 뭔가 이런 공터 거. 같은 데도 진짜 주차장으로 많았고 주차장도 진짜 쓸만한. 많았어. 그러면 더더욱 아니지. 내가 봤을 때 누군가가 거기를 좀 뭔가 하려고 했지 않았나라고 99% 생각이 듭니다. 와, 저한테 방문했던 손님이 또 직접 해주셨던 얘기인데 이분은 좀 이런 쪽에 되게 빠삭하시고 부모님이 또 이런 쪽과 연관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막 친한 무당 이모들도 되게 많을 정도로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도 가게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가게 특성상 좀 기센 분들도 많이 오신대요. 근데 그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그렇게 그 가게 주변에 비방의 흔적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었으면 모르고 그냥 이게 뭐지? 찜찜해 이러고 그냥 지나갔을 게 이 사람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걸 찾아내는 거야 막. 근데 자기 가게가 되게 잘 됐대요. 그래서 가게 안에서 손님이 왔는데 딱 봐도 뭔가 느낌이 이상해. 상대방 뭔가 경쟁 가게에서 보낸 영탁. 무당의 느낌이 나. 그래서 아줌마가 좀 이상해. 그러면은 꼭 그 여러 층이 돼 있잖아요. 1, 2, 3층으로 돼 있으면은 꼭 CCTV 보면은 뭔가 주머니 써갖고 뭔가를 막 이렇게 던지고 있대. 그 가게에 돌아다니면서 물건 고르는 척 하면서 그렇고 나중에 가보면은 막 이상한 뭐 잿가루라든지 막 그런 게 흩어져 있다거나 네. 손님이 들어올 때부터 약간 쎄한 느낌이 든대.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층 올라가고 해서 CCTV 보면은 뭔가 분주하대. 계속 분주하대 막. 그래갖고 가서 보면은 또 모르는 척 하고 있대. 그 CCTV 돌려보면 주머니에서 뭘 자꾸 꺼내갖고 자꾸 밖에다 버린대.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뭔가 잿가루라든지 뭔가 약간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이 꼭 온 날에는 죽은 새가 이 가게 주변에 있다던가 뭐 죽은 쥐라던가 그런 게 놓여져 있다던가 아니면 타다 남은 뭔가 어떠한 사체 같은 동물 사체 같이 불에 탄 거 있잖아요. 그게 꼭 가게 앞에 있다거나 이렇대. 아, 그건 거의 경쟁사가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 그분은 부모님이 워낙 이런 쪽으로 잘 아시다 보니까 이제 친한 무당 이모들이 아 이건 100% 비방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실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런 걸 잘 몰라도 이런 게 계속 내 가게에 뭔가 보여지면 가게에 뭔가 안 좋나 이러고 가게를 접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접게 생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접으셨잖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찜찜한 게 있으면 꼭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런 비방 자체를 자꾸만 알려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신도 인간도 되게 다양한 성격이 있다시피 신도 되게 다양하시거든요. 사실은 악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대로 이렇게 신을 모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걸 절대 안 합니다. 저주 내리는 굿이라든지 왜냐면은 어쨌든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게 둘의 얘기를 들어보면 둘 다 잘못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당이 아무리 신을 모신다 하더라도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나한테 손님으로 왔고 나한테 굿을 의뢰한 사람이니까 내가 네 편을 들어줄게 해서 상대방한테 저주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것부터가 잘못된 전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경쟁사가 있다면은 거기는 또 무슨 죄야. 맞아. 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저주굿이나 이런 거 내리는 무당들이 누군지 저는 잘 알고 있는데 보통은 그게 발달된 제자들은 말년이 굉장히 안 좋거나 아니면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신벌이 내렸다. 네. 누가 전 보러 갔는데 야 너네 조상 중에 누가 신벌 받을 사람이 있었네. 그래서 네가 지금 그렇게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꼭 후손한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좋지 않은, 그러니까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맞아. 말이, 네. 그리고 어쨌든 내가 모시는 신이 그런 저주신이 발달돼 있다라는 거는 그 신이 언제든지 마음이 막 오락가락해가지고 나도 저주 내릴 수 있다는 거거든. 아, 너무 맞는 말 아닌가요? 아, 그렇게 되네. 방금도 얘기했잖아. 손님 둘 중에 둘 다 따지고 보면 얘도 잘못했고 얘도 잘했어 다. 들어보면은. 근데 그걸 신이 마음대로 판단해갖고 그래 저주 내려줄게 했다라는 거는 그 신은 언제든지 나도 배신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아, 맞네. 근데 이런 건 생각 안 하잖아. 너무 무서운데요, 그렇게 그럼. 생각하니까? 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무당 중에 저주굿 되게 많이 내리는 무당이 죽을 때 다 돼갖고 병원에서
자기 제자한테 너는 저주군 내리지 마라.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가 저주 내렸던 사람도 얼굴이 자꾸 보인다 이랬다 했잖아. 맞아요. 자기 병실에 찾아온다고 매일 밤마다. 네. 그래서 그 제자한테 너는 저주굿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무당이 저주굿을 많이 내리는 무당은 정상은 아니죠 일단. 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봤던 손님 중에서도 신을 잘못 모셨어요. 근데 신을 잘못 모신 그냥 신 내림을 잘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악신인 걸 알고 받았어. 자기가. 그러니까 무당이신 분인데. 아니요, 일반인인데 네. 돈을 많이 벌려고 악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모셔줬어. 그래갖고 돈을 미친 듯이 벌고 미친 듯이 다 잃었어요. 그래서 그 악신을 정리해주는 구슬을 하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려고 하더래.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가끔 돈에 진짜 미쳐있거나 이런 무당들은 그럼 내가 해줄게 하고 건드려요. 근데 그게 어려워서인 거죠? 어렵다기보다는 건드리기 싫은 겁니다. 무당은 다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 사람이 자처한 일은 손을 안 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내가 억울하게 이런 운으로 흘러가가지고 억울한 상태에서 구해주는 거랑 내가 이게 위험한 걸 알면서도 내가 자처한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 놓고서 이제 위험에 처해지니까 무당은 사람 다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살려주세요. 근데 아무도 나 안 살려줘. 뭐야, 무당은 사람도 살려줘야 되는데 왜 아무도 나 안 살려주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신 분을 저는 실제로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보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 줄 거라고. 만약에 보니까 해준다는 무당이 있으면 그 무당이 잘못된 거라고 내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처럼 이 신이 인간의 이런 막 사사로운 일에 막 저주를 내린다거나 막 너네 둘이 너가 좀 더 마음에 안 드네 이씨 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세요.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신이 신인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신은 절대 인간의 감정과는 달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니까 내가 일단 억울하고 내가 분통 터져 죽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저 좀 내려달라고요. 저 가게가 새로 생긴 것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은 죽을 것 같다고요. 이렇게 접근하니까. 그래서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아마 이 사례자분도 다시 돌이켜보면은 되게 그 당시에는 되게 억울하고 조금 그러셨어도 아마 그때 저주를 내린 게 맞다면은 그분도 지금은 잘 살고 계시지 못할 거예요. 혹은 그분이 당장에 그런 죗값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꼭 그거는 쌓이기 마련이라서 나쁜 거는. 그래서 너무 안 힘들어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자꾸 얘기하다시피 꼭 이렇게 신 잘못 모신다거나 아니면 선무당들이 꼭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대로 진짜 깨끗하게 모시는 제자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난 이야기가 제 경험담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 지인 중에 피부관리샵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게를 혼자 하는 게 너무 좀 약간 무료하고 좀 그래가지고 약간 요즘은 샵인샵 같은 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가 피부관리샵을 하면은 샵인샵은 뭔가 약간 속눈썹이나 아니면 네일아트나 관련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가게 공간을 쉐어하는 걸로 해서 내놨던 거예요. 근데 내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제 지인이 전화를 한 통 받은 거야.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지나가는 길에 그 샵을 봤는데 당신 샵이 너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막 나 아무 샵에도 안 간다. 내가 능력은 있지만 내가 그런 걸 되게 따지고 가려가지고 나 아무 샵에도 안 가는데 내가 이 샵은 진짜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너는 나한테 선택받았어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내가 원래는 내가 기술도 좋고 되게 좋지만 나 함부로 안 간다. 내가 이렇게 막 손님들한테 너무 좋은 기운 많이 뺏기고 하는 것 같아서 함부로 안 가는데 막 너는 나한테 선택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제 지인이 어쨌든 당장 듣기엔 좋은 말이잖아.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네, 그럼 한번 와보세요.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만나니까 또 막 내가 좀 그런 걸 보는데 이 샵은 딱 지나갈 때부터 그냥 내가 저기 가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 신기하게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너네 가게가 샵인샵으로 나왔다는 걸 보게 됐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래. 그래갖고 지인이 네, 그럼 같이 해봐요. 열심히 해봐요. 라고 해서 이제 딱 계약을 한 거야. 계약을 하고 근데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안 들어왔다고 들었어. 계약을 했는데 왜 안 들어오시지? 이 얘기를 제가 그때 얼핏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한 일주인가 2주 지나고 나서 이제 그분이 본격적으로 자기 용품을 그 가게에 넣기 시작한 거야. 근데 딱 용품 넣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사실은 원래 신내림을 받았어야 되는 팔자인데 어릴 때부터 신내림 받아라는 얘기를 무당집 다닐 때마다 들었다. 그래서
나는 신기가 너무 강해서 그냥 자기는 가게도 딱 터도 탁탁탁 보고 사람도 그냥 보자마자 바로 다 보인대. 그러면서 막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제 지인이 진짜 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약간 무섭기도 하고 또 신비롭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언니 되게 신기하네요 했고 그 사람이 제 지인보다 10살인가 15살인가 더 많았었어요. 꽤 나이 차이가 있네요. 네, 나이 차이 좀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지인이 사장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사장이 돼 있는 거야. 약간 주객전도가 됐네. 완전히. 그래가지고 막 자기는 반무당이라서 막 다 보는데 막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막 관여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네 언니 이러면서 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술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가게 끝나면은 이제 같이 술 먹는 자리가 점점 많아졌는데 이제 술 마심이 더 심하거든, 이런 분들이 보통은. 그래서 아까 왔던 손님이 뭐가 귀신이 뭐가 붙어있고 근데 내가 말 안 해줬다면서 그 사람은 조만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막 너 앞으로 뭐 지금 만나는 사람과 너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럴 거야 하면서 막 저주를 내렸다가 또 칭찬도 해줬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막 자기가 다 보는 건 아니고 막 자기가 다닌 점집이 있는데 거기서 뭐 네 얘기를 했더니 너 한번 오라고 하더라,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같이 가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내 지인은 뭔가 좀 무서워지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갖고 근데 또 신기한 부분도 있었대. 모르면은 신기할 수 있죠. 그런 상태로 이제 이분이 지내다가 제가 오랜만에 거기를 갔거든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그냥 갔는데 그냥 자세히는 못 듣고 샵인샵 하는 분인데 그분이 약간 새로 오신 분이 신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만 난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구나. 신기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미용 쪽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 또 신기 있으신 분, 그러니까 촉과 이 직감이 발달되신 분들이 보통 이런 미용이나 예술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에 그래요 하고 가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 새로운 또 선생님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거 하니까 나도 한번 받아봐야겠다 했는데 진짜 딱 그냥 그분을 저분이야 딱 보는데 딱 보자마자 진짜 너무 싫은 거야. 왜? 뭐 그냥 느낌이 진짜 너무 싫은 거야. 느낌이? 그렇고 내가 근데 제가 밖에 돌아다니면은 막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지. 잘 알잖아. 그리고 저는 밖에 나가면 스위치 일단 다 끄거든요. 맞아. 누가 보여도 그냥 저는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딱 그 여자분을 보는데 진짜 막 너무 싫어. 그냥 가까이도 가기 싫은 거야. 그래갖고 제가 거의 받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갔어요. 그냥 갔어. 근데 그 사람 결국에는 그 가게에 기존에 있던 그 밑에 직원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직원 데리고 나갔잖아. 직원 빼내가지고. 그럼 거의 뭐 뒤통수 친 거네? 완전 뒤통수 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갈 때 엄청 싸움 나고 완전히 그 싸움 엄청 나고 그 내 지인의 오래 일했던 사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제 밑에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제 밑에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다 해갖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갔잖아. 완전. 언니 지인도 그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좀 반신반의하기도 할 텐데 그 밑에 계신 분도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보통 너 있으면 안 좋아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조금 꽂히잖아요. 거의 안 받고 싶은데 근데 이미 예약해버려가지고 받는 내내도 막 너무 찜찜하고 막 제대로 하는 건 맞아 막 신뢰도 안 가고 근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막 그런 거에 편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당연히 신기 있고 당연히 직감이 발달했겠지. 그리고 나이가 저 정도 있으면은 거의 뭐 사람 보면은 당연히 알죠. 그냥 이 정도였는데 그 좀 반갑기도 하고 나는 또 난 신기 있는 사람들 좋아하니까 그런데 딱 보는데 하면서 막 내가 잠깐만 내가 예약을 했었나? 이렇게 된 거야 막. 나 안 받고 싶은데 막. 그래, 언니가 성격상 결과물이 진짜 안 좋아서 그 후에 괜히 했다 막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나중에 들어도 처음 만났는데 거기다 대고 막 그런 느낌으로 말을 막 하는 성격도 아니잖아요. 아니고 저 밖에 나갔을 때 진짜 제가 무당이란 거 안 밝히면은 거의 모를 정도로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머리 자를 때도 그렇고 제 머리 해주시는 분들도 전 안 쳐다봐요 아예. 그냥 제 핸드폰만 보고 노트북 들고 가서 제 할 일만 하고 그렇잖아. 그럼 우리 둘이 대화해도 전혀 그런 얘기조차 안 나오잖아요. 그때 그분은 딱 보자마자 진짜 너무 싫다 막 내가 막 이랬었거든. 진짜? 어떤 느낌인 거야? 진짜 딱 그냥
이마에 그냥 선무당 딱 적혀 있었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선무당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짜 리얼 조금 퓨어한 신기를 갖고 있는 분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요. 제 손님들 중에서도 신기 되게 강하게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나 신기 있는데 뭐 아니래요. 되게 조심스럽고, 나의 불길한 생각이 맞으면 어떡하지? 그럼 저 사람한테 너무 미안해질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런 분들은 충격적인 일을 몇 번 겪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봤는데 막 되게 안 좋은 게 보였어. 근데 며칠 뒤에 그게 일어났어.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내가 그걸 봐도 아니야, 나 못 본 거야. 나 방금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왜냐면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이나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무서운 걸, 충격적인 거를. 근데 오히려 애매하게 겪으신 분들이 신기집이 막 보이집이 소상집 같았지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연이 바로 리얼 신기를 갖고 계신 분이 진짜 겪으셨던 거. 궁금한데요? 되게 재밌어요, 이분 사연이. 그래서 그분 사연 한번 준비를 해봤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맞죠? 무서운 거죠? 재밌어요. 재밌는 거 맞죠? 네. 무서울 것 같은데.